요즘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발걸음을 돌리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그냥 돌아가시는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초연금 못 받을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5세가 넘으셨는데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 30만 원 내며 사시는 분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 달에 600만 원을 버는데도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국민연금 130만 원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이 반토막 나는 일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각각 20%씩 깎이기도 하고 옆집 할머니보다 소득이 딱 1만 원 많다는 이유로 35만 원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이상하죠. 이게 대체 무슨 제도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 약 700만 명입니다. 통계로 보면 10명 중 7명이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님만 못 받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신청조차 안 해보신 건 아닐까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어르신들의 연금 문제를 상담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장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도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신청부터 해보십시오. 안 되면 그만이지만 되면 평생 매달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십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몰라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재산 공개가 싫어서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올해 68세입니다. 어느 날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눈물이 글썽거리셨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우리 영감한테 숨겨둔 적금이 다 들통났어요. 할머니는 30년 동안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아둔 적금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약 3천만 원이었습니다. 혹시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쓰려고 비밀로 해두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그 적금이 전부 공개된 것입니다. 사실 기초연금 신청을 하려면 부부의 재산을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 주식, 보험, 부동산은 물론이고 배우자 몰래 숨겨둔 돈까지 확인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이거 신청했다가 집안 싸움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원래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한 달에 34만 9,700원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약 42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여러분이 보험료를 낸 것도 아니고 따로 저축한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연금처럼 따로 적금을 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65세가 넘으시고 소득 기준만 맞으면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을 꺼립니다. 왜냐하면 재산 공개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내 돈을 왜 국가가 다 들여다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65세 전에 부부가 서로 재산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가정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기초연금도 받고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 몰래 숨긴 돈이 5천만 원 있었는데 기초연금 신청하면서 다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네요. 그 이후로 두 분은 노후 계획을 함께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생활비를 함께 계산하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1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약 70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분들이 약 20만 명이나 됩니다. 왜 신청을 안 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나는 재산이 있으니까 못 받을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귀찮아서입니다. 주민센터 가서 서류 내고 기다리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신청하면 그 이후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매달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몇 시간만 투자하면은 평생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산 공개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돈이 있거나 자녀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먼저 찾아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연금 드릴게요 하고 주지 않습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신청부터 해보십시오. 안 되면 그뿐입니다. 하지만 되면 평생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이런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주변에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65세가 넘으셨는데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꼭 알려드리십시오. 어르신들께는 이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병원비가 될 수도 있고 약값이 될 수도 있고 겨울 난방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돈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연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영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셔서 국민연금을 한 달에 약 140만 원 받으십니다. 주변에서는 이 정도면 기초연금도 당연히 받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기초연금이 34만 9,700원이 아니라 17만 4,850원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확히 절반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주민센터로 달려가셨습니다. 왜 절반만 줍니까?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초연금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한 달에 약 52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130만 원 이상이면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평생 돈 내서 받은 국민연금인데 왜 기초연금을 깎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은 꼭 손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10만 원 늘어날 때 기초연금은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전체 소득은 결국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많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많으면 결국 전체 생활비는 더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아무리 줄어들어도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됩니다. 그래서 김영철 할아버지도 결국 매달 약 17만 원은 계속 받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140만 원에 기초연금 17만 원을 더하면 매달 약 157만 원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에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두 번째 제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정미숙 할머니 66세와 남편 최동수 할아버지 69 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 모두 65세가 넘으셨고 소득 기준도 맞아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계산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도 35만 원 받고 우리 영감도 35만 원 받으면 둘이 합쳐서 70만 원이네. 이 정도면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34만 9,700원이 아니라 27만 9,760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확히 20%가 깎인 금액이었습니다. 부부 합쳐서 약 55만 9,520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주민센터로 가셨습니다. 왜 우리만 깎아요? 직원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보다 부부가 같이 살면 생활비가 조금 덜 들지 않겠습니까? 집도 같이 쓰고 전기세도 같이 내고 수도세도 같이 내기 때문에 생활비가 2배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혼자 살 때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던 사람이 둘이 산다고 해서 200만 원을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15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집세도 2배로 늘어나지 않고 전기세나 난방비도 2배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부부일수록 식비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유가 있는 가정은 한 달에 500만 원을 쓰더라도 식비는 50만 원 정도입니다. 전체 지출의 10%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은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는데 식비가 50만 원입니다. 무려 절반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자 살 때 밥값이 5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살면 밥값이 60만 원, 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입이 두 개니까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는 고정비가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저소득 부부에게 20% 감액은 불공평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득 하위 40% 부부에 대해서는 감액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미숙 할머니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을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도 두 분이 합쳐서 한 달에 56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맞습니다. 쌀값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병원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제도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시지만 꼭 알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순희 할머니 70세와 옆집 조영자 할머니 71세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친구입니다. 어느 날 두 분이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순희 할머니의 월 소득 인정액은 400길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약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 약 395만 원 이하. 이순희 할머니는 기준보다 6만 원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옆집 조영자 할머니는 39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기준보다 낮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영자 할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390만 원인데 기초연금 35만 원 받으면 425만 원이네. 그런데 통장을 확인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4만 9,700원이 아니라 약 5만 원 정도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왜 5만 원밖에 안 줘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할미언니 옆집 이순희 할머니 아시죠? 그분은 400길만 원이라서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 35만 원을 다 드리면은 소득이 425만 원이 됩니다. 그럼 기초연금 못 받는 이순희 할머니보다 더 많이 버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소득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을 줄이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영자 할머니에게는 약 5만 원만 지급된 것입니다. 결국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이순희 할머니 소득 400길만 원 플러스 기초연금 0원은 400길만 원. 조영자 할머니 소득 390만 원 플러스 기초연금 5만 원은 395만 원. 즉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두 분 모두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다시 설명해 드리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공평하긴 하네요. 이런 여러 감액 제도 때문에 실제로 34만 9,700원을 전액받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약 700만 명의 수급자 중 약 400만 명 정도만 전액을 받고 나머지 300만 명은 일부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받는 것이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국가가 세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놀라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사시는 한명숙 할머니 68세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사시는 아파트의 시세는 약 15억 원입니다. 누가 봐도 부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액으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어떻게 기초연금을 받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집값을 실제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5억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은 보통 9억에서 1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공제 1억 3,500만 원입니다. 사람이 살 집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10억, 주거 공제 1억 3,500만 원 제외 남는 금액은 약 8억 6,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연사 퍼센트를 적용합니다. 8억 6,500만 원 곱하기 4%는 약 3,460만 원,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약 월 288만 원입니다. 부부 기준 소득 인정액 395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명숙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살고 계시고 다른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만 그래도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집이 15억인데 연금을 받는다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들으면 더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월 600만 원을 버는 분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월 600만 원을 버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올해 66세입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시며 한 달에 약 60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벌면 당연히 기초연금 못 받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박철수 할아버지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전액은 아니지만 매달 약 1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받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근로소득 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일을 해서 버는 돈을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려면 교통비도 들고 식사비도 들고 여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공제 116만 원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박철수 할아버지의 월급이 600만 원이라면 먼저 116만 원을 빼줍니다. 600만 원 빼기 116만 원은 484만 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70%만 인정합니다. 484만 원 곱하기 70%는 약 338만 원. 즉 실제로는 월 600만 원을 벌고 있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약 339만 원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247만 원보다 높기 때문에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거의 없고 다른 조건이 맞으면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가 적용되면서 일부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달 약 1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15억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받고 월 600만 원 버는 사람도 받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거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강남 아파트 가격이 5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억 원, 2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는 그대로인데 현실은 크게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기초연금 기준을 다시 정비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집에 살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연금은 원래 정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느슨하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커지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득 하위 40% 정도의 어르신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부자면 부모는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김갑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올해 70세입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대기업 임원입니다. 연봉이 2억 원이 넘습니다. 딸은 변호사입니다. 누가 봐도 자식들이 매우 잘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김갑순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매달 34만 9,700원 전액 받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연금은 자식의 소득을 전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부의 재산과 소득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들이 재벌이든 딸이 의사든 손자가 유명 연예인든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넘기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네? 실제로 그렇게 시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약 12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아들에게 5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7억밖에 없으니까 연금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재산 변동 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미연이 작년에 5억 원이 빠져나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아들한테 줬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여한 지 5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돈도 할머니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즉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현금으로 찾아서 집에 보관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방법도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집에 현금을 보관하다가 도둑을 맞아 수천만 원을 잃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몇만 원 더 받으려고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꼼수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까요? 충남 천안시에 사시는 윤성만 할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55세인데 10년 뒤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원래 특정 세대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 세대는 국민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19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후에 받을 연금이 매우 적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에 기초연금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988년 이후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한 세대가 이제 은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민연금만으로도 월 15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아주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값 기준도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먼 미래에는 기초연금이 정말 어려운 소득 하위 20%부터 30%까지 정도만 받는 제도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에만 의지해서 노후를 준비하지 마십시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여러 방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부모님이 65, 세가 넘으셨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알려드리십시오.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못 받고 계신 분이 약 20만 명이나 됩니다. 한 달에 35만 원, 1년에 42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께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억울하게 이 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